미국의 10대 교역국 중 하나인 한국은 워싱턴의 관세 체제 변화에 가장 민감한 대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외교적 줄다리기 끝에 미국은 8월 7일부로 한국산 수출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당초 발표된 25% 관세보다 덜 심각하지만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인 한국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조치였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로 인해 2025년 성장률이 1.8%에서 0.9%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2020년 팬데믹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세이며 한국의 수출 주도형 모델이 관세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 구매 약속은 구두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 이행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WTI 등 미국산 원유 수입을 크게 늘리길 기대하지만 한국 정유업계는 이미 수년간 구조적인 전환을 진행해왔음에도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시장조사업체인 케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WTI 미들랜드 원유의 한국 수입량은 2020년 하루 약 28만 3천 배럴에서 2025년에는 약 46만 5천 배럴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양국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유리한 조건과 WTI를 중동산보다 저렴하게 만드는 한국의 운임 환급제도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후 추가적인 움직임은 제한될 것입니다. 한국의 일일 총원유 수입량은 최근 5년간 28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 사이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주요 공급원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는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은 사우디로 하루 평균 95만 6천 배럴을 공급하며 이는 다른 나라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러시아의 공급량이 급격히 감소했지만 그 공백은 다른 중동 생산국들이 빠르게 메웠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관행이나 지정학적 요인이 아니라 한국 정유 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WTI는 가벼운 원유인 반면 한국의 정유시설은 주로 중동의 무겁고 황 함량 높은 원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산 원유 비중을 지나치게 늘릴 경우 이러한 시설의 일부를 가동 중단 상태로 만들어 효율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5개의 정유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설은 다각화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K에너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최대 규모 정유시설인 울산 공장은 이미 미국산 원유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산 중진류를 혼합하여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수 공장은 쉐브론과 GS에너지의 합작이며 WTI와 이라크산 무거운 원유를 혼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각각 63%와 1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온산과 대산 정유 시설은 아랍 경질류와 아랍 중진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두 시설의 원유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사우디의 지분이 소유 구조에 직접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산 원유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장 작은 정유 공장인 인천 공장은 규모가 가장 작고 가동률도 절반 이하로 낮아 미국산 원유를 추가로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WTI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정유사들조차 경제적 타당성이 약화되었습니다. WTI와 같은 경지류는 나프타 생산량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잉 공급된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 덕분에 나프타 가격 마진은 하락세입니다. 8월 20일 한국 석유화학 회사들은 나프타 크래킹 용량을 25%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경영자 입장에서는 경쟁력 없는 제품을 더 만들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더욱이 중동 공급업체와의 장기 계약 및 지분 관계가 걸림돌입니다. 미국은 대부분 스팟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사우디나 이라크는 장기 계약 위주로 공급을 진행하며 계약량을 줄이거나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 혹은 계약 해지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유사들이 단순히 중동산 원유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치와 시장 현실 사이의 긴장은 이스라엘 이란 위기가 고조된 6월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원유 및 LNG 수입업체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정부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정유업체들이 중동산 원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다각화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 불안정성이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부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유업계의 행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중동에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산 원유의 수입량은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결국 정부는 절충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산 원유 수입을 일부 늘리긴 했지만 기존의 중동산 원유 체계는 유지된 채 혼합 비율만 소폭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정유소의 균형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지만 워싱턴이 기대한 물량과는 격차가 큽니다. 이 합의는 정치적 관점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산업적 현실을 재정의할 수는 없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정유 체계는 설비 구조, 계약 조건, 소유 관계를 통해 이미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단일 약속으로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